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는 많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2거래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철회와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 통과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단숨에 코스피가 200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주와 반도체 업종이 특히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지난 6일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6일 자국 은행들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대형은행의 지준율은 13.5%에서 13%로, 중소형 은행은 11.5%에서 11%로 0.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지준율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총 9천억 위안, 약 150조 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경기 확장 정책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이번 주에도 또 하나의 통화 완화 정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일에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번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하나 또 양적 완화 재개 등의 부양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을 함께 실시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시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기대에 맞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한다면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미중 무역협상 재개 움직임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달 초 양측이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쯤에는 차관급 실무진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물론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은 화해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이 그림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간단히 짚어볼게요. 201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오후 1시 45분 현재 202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반면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바이오니 관계사인 미래셀 바이오가 세계 최초 치매 복제 돼지 제작 기술 관련해서 미국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 바이오젠은 10년 만에 실리콘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NS는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18%대까지 올랐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세계 최초 국회 수소 충전소. 내일 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 충전소가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엽니다. 이 그림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의 공사 현장인데요. 10일 오픈을 앞두고 사전에 신청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야 서울 수소 충전 인프라에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가 딱 2곳이었거든요.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현재 양재와 상암 두 곳에서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주말에는
대기가 3시간에서 4시간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풀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특히 양재 수소 충전소는 극심한 집중 현상을 보였는데요. 당초 연구용으로 지어져 충전비가 무료인 데다가 인천과 경기에 수소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 이용자까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충전소가 본격 문을 열면서 수요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서 수소 충전이 이루어지는 신선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도쿄타워와 프랑스의 에펠탑 인근에 도시명 충전소 못지않은 랜드마크 충전소를 보유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림 다시 보시면 이번 여의도 국회 충전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계획대로 강동구 상일동의 충전소가 추가 건립되면 서울 동, 서, 남, 북에 인프라를 고루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충전소 인프라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네요. 물론 여전히 부지 선정과 주민의 반발, 운영 비용 부담 등 온갖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 보조금 지원과 또 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성 홍보 등이 뒷받침된다면 도시명 충전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수소차 관련 일부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뉴인텍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18% 이상 올랐는데 뉴인텍은 수소차용 초박막 패턴 필름을 사용한 친환경차용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수소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성창 오토텍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현대 넥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동아화성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뉴로스, GMB코리아, 동양피스톤, NK, JNK 히터, 풍국주정 등 관련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켰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국 조선업 수주량 4개월 연속 세계 1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조선업의 향후 밝은 전망에 대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말 동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한국의 선박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좀 자세히 같이 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 가운데 73.5%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4달 연속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한 건데요. 배의 종류별로 나눠보면 지난달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발주 물량 3척 중 3척 모두를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원유와 석유 같은 액체를 담는 탱커는 14척 중 13척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자국 발주와 또 수주 물량을 제외하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이 수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 덕분에 우리 조선업이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산업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주된 LNG 운반선 27척 중 24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17척 중에는 10척을 수주했네요. 네, 이렇게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나 증가했고요.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조선 산업의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수주량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가 시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도 LNG선의 신규 발주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진중공업까지 모두 오름세고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3호중공업이 1,069억 원 규모의 태안화력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왔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